술 먹었어? 이렇게 창피한 경우가 있거든요. 피부가 안 좋아지겠죠. 특히 이제 사우나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사우나 소개하기가 쉽지 않은데 뜨끈뜨끈하게 지진 다음에 찬물 샤워 이게 스트레스 풀리는데. 더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의 정석 이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해서 초음파를 연구하고 있는 박 박사입니다. 오늘은 홍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의외로 이 홍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홍조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추운 날씨가 되면 밖에 나갔다가 좀 따뜻한 실내로 딱 들어오면 저는 얼굴이 진짜 빨개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술 먹었어? 이렇게 창피한 경우가 있거든요. 홍조의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보통 얼굴이 붉어지면 다 홍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걸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것과 만성적으로 얼굴이 붉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은영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온의 차가 급격히 변할 때,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왔다든지 또는 이제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 막 화가 났을 때 이런 적 없으세요? 많죠. 그리고 음식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매운 음식이나 알코올, 카페인 이런 걸 섭취를 했을 때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붉어질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얼굴 빨개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조금 빨개지는 편이긴 한데 다들 귀엽다 그러던데. 그리고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후에 체온이 상승했을 때 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햇볕에 노출이 심하게 되면 자외선 때문에 홍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 홍조 말고 만성적으로 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염증성으로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주사, 술주자? 예, 맞습니다. 우리말로는 장미증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의 장미색의 이런 단어에서 기원한 건데 얼굴에 이제 붉은 반점이나 여드름 유사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거를 주사 또는 장미증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제 얼굴이 빨개져 있다라는 건데 굉장한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계속 얼굴이 빨개서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고 하는데 증상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정확한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유전적이나 이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주사의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홍조, 그리고 붉은 반점, 여드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 주위에 염증이 있을 수 있고, 얼굴에 이제 실핏줄이 보이는 혈관 확장, 그리고 얼굴이 따끔따끔하고 이제 자결감이 드는 경우가 있고, 특히 코 주위의 피부가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두꺼워진다라는 거는 뭐죠? 그 예전에 술 취하면 딸기코 아저씨 그런 거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다 이런 주사의 원인이었군요. 예. 옛날에 제가 미스 홍당무라는 영화를 봤는데 20대 교사 선생님인데 늘 얼굴이 빨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한테 고백을 해도 창피해서 못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홍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안면 홍조, 좀 일시적인 거, 그 다음에 주사라고 하는 만성적인 질환, 관리나 치료법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사실 일시적인 홍조 같은 경우는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는데 주사와 일시적인 홍조의 관리법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온도 변화가 좀 심한 상황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에도 안면 홍조의 원인이 주사 피부염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법이 같은 건데, 그래서 체온이 항상 일정하도록 실내 온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신다든지 그런 거 피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사우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사우나 소개하기가 쉽지 않은데 뜨끈뜨끈하게 지진 다음에 찬물 샤워 이게 스트레스 풀리는데. 스트레스는 풀릴 수 있겠지만 주사는 더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습제 편에서 얘기했듯이 샤워한 후에는 항상 샤워실에서 나오기 전에 보습제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피부의 정석 보습편 확인하세요.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갑자기 데워졌던 몸이 식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의 변화가 서서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급작스러운 어떤 온도 변화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보통 여성분들을 세안하고 나서 찬물 샤워 팍팍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모공이 줄어든다, 피부가 탱탱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홍조 있으신 분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결국은 피부의 자극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클렌징을 할 때도
때도 클렌저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피부 트러블들이 피부 장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포함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외선이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사가 있어도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 자극이 좀 작은 종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선택에 대해서는 지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도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매운 음식이나 알코올, 카페인 등은 줄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술은 좀 끊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못해서 이제 홍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병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항상 얼굴이 빨간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 진짜 실제로 제 지인분인데 진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얼굴이 빨개 있어요. 식사를 하시는데도 얼굴이 붉어 있어서 술 드셨어요 이랬는데 이게 만성 증후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 좋아질 수 있겠죠. 신기하게 그 회사를 그만두니까 얼굴이 다시 하얘졌대요. 퇴사는 만병통치약. 그렇죠? 박사님 회사는 그렇진 않죠. 저는 둘 다 그러면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바르는 약 또는 먹는 약 등이 있죠. 어떤 약물을 쓸 건지는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 확장성으로 이런 주사가 생기는 경우에는 레이저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저로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 거죠? 레이저는 이제 확장된 혈관에 에너지를 전달해서 혈관을 선택적으로 이제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괴된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이제 흡수되고 제거가 되는 거죠. 어렵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레이저가 있고요. 장점은 이제 시술 기간이 짧고 비교적 이제 회복이 빠르다. 그리고 2, 3회 정도의 시술로도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단점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약간의 색소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민감한 피부에서는 레이저에 의해서 이렇게 좀 붉어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이저 치료를 하실 때도 의사와 상담하시고 가장 적절한 레이저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외에 최근에는 초음파로 주사를 치료하는 거에 대한 논문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오, 초음파로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아프잖아요. 그렇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려운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니, PD도 어려워서 못함. 논문에 의하면 주사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MMP라는 게 굉장히 증가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MMP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게 있어요. 네. 피부도 단백질이니까 이런 분해 효소가 많으면 피부가 안 좋아지겠죠. 근데 이런 주사가 있는 분들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굉장히 보통 사람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이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임상을 한 결과가 이제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약 12주 정도 초음파로 주사 있는 분들을 치료를 했을 때 얼굴색이 정상에 가깝게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레이저는 실제로 모세혈관 같은 것을 조금 파괴해서 자제시키는 거라면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걔를 좀 억제시켜 걔가 일을 못하게 해서 자연적으로 좋아지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피부의 정석에서는 홍조에 대해서 그 원인과 또 다양한 관리법,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조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는데요. 홍조는 불치병이 아니고요. 좀 전에 이제 자료로 보셨듯이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알려드린 관리법으로 충분히 관리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해서 모두 하얘지시자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조떼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하얘지세요. 하얀 건 아닌데.